네, 선우요. 일요일 날 잘 보내고 계십니까? 저는 전시회, 저번 전시회 때 이제 쭉 걸었던 작품들, 그리고 나름 완성이라고 생각하고 사진 찍었던 작품들도 전체적으로 다 다시 보면서 어쩌면 이제 그때 컷당 25,000원을 주고 사진을 찍은 것들이 많긴 하지만 다 다시 찍어야 될 수도 있어요. 90% 이상은.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만족할 때까지 이제 그림을 만지느냐의 문제와 이제 여러 가지 시간 안배, 진도 나가야 되는 부분, 아미고님들한테 그림을 전달을 해서 만족감을 줘야 되는 부분, 여러 가지 다 고려를 해야 되고, 또 무엇보다도 전에 제가 인기 작가와 세기의 작가를 구분하는 것이 첫 번째는 어떤 그 컨셉의 좀 충격적인 컨셉, 뭔가 컨셉이 새로워야 된다, 많이 새로워야 된다라는 점. 그리고 기법과 표현 방식과 컨셉은 아주 연관성 있지는 않지만 표현 방식이 아주 새로웠을 때 그것이 새로운 컨셉으로 인식되기도 하죠. 하지만 표현 방식으로 새로운 컨셉을 만들어내는 시도는 정말 많은 화가들이 하고, 저도 20대, 30대 때 또는 40대 뭐 한때까지도 뭔가 그 표현 방식을, 매체를 고민을 했었죠. 그리고 그 매체에 대한 욕구는 아직도 있고요.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은 정말 하고 싶은 넥타이 조각품을 꼭 한번 선보이고 싶고, 그거 좀 꽤 크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적으로도 여건이 안 되고, 아미고님들 그림을 먼저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전시회 때 그 사탕달이라는 백호의 조그만 그 알사탕 같은 그 달을 그렸을 때는 나름 완성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그 전시됐던 10호 중에서 똑같이 알사탕만하게 달을 그린 것 중에서 도저히 이거는 말이 안 된다, 나중에 키워야 되겠다고 했던 게 이건데, 이거예요. 그러니까 요게 처음에 여기 화면에서 안 자, 살짝 보이는구나. 처음에 달이 요만했어요. 진짜 알사탕만 했는데 지금 지름으로 따졌을 때는 한 15배 정도, 면적으로는 15배 이상 커진 거예요. 왜냐면은 하나, 둘, 셋, 4개 이상 들어간 것 같거든요. 지름이 4개 이상 커졌으니까 4, 3, 12, 한 13배 정도 커졌겠네요. 원주율로 계산했을 때, 파이로 계산했을 때. 그래서 요게 지금 달이 커져야만 하는 이유가 반딧불이 너무 크거든요. 반딧불도 이제 가필만 해놓은 거예요. 위치만 잡아놓은 건데, 이 처음에 반딧불의 위치를 잡을 때는 이 물감이 잘못 떨어진 데부터 수정하는 차원에서 하고, 또 그 다음에는 원근감을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데, 그게 이제 달이 커지면서 여기 단풍나무에 그 좀 섬세하게 그 단풍나무 사이로 비치는 달을 표현을 해줬죠. 이거는 뽕나무죠. 뽕나무, 단풍나무. 이게 거기 고실 화실 앞에 제가, 얘네들이 화분에서 키우는 애들이에요. 화분에서 키웠던 애들인데, 자, 그래서 이제 시간적인 좀 자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. 그 시간에 대한 그 압박감은 여전히 있고, 기다리시는 아미고님들 생각하면은 정말 너무 감사하면서도 좀 가슴이 아프고 그래요. 그래서 빨리 드리고 싶은데 어디 한 구석에 별이라도 하나 더 그리고 싶은 마음이
강해서 그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제가 이제 신나게 그림을 하다 보면 속도도 빨라지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친구 조연수가 이제 실은 그 제 글을 쓰기 전에 쓰겠다고 말하고서 말할 무렵에 어머니가 많이 아팠고, 그리고 이제 결국엔 돌아가셨고, 지금이 49제 정도 돼요. 어젠가 오늘인가가. 그래서 조연수의 글에 그 사실 어머니를 떠나 보낸 그 상실감이 약간 들어 있어요. 그 글 속에. 그래서 그게 참 느껴지기도 하고. 근데 우리가 예술이라는 것이 삶과 죽음을 떠나서 이 영원함을 하나의 화면에 이렇게 담는 작업이거든요. 그래서 그것이 그래서 저는 좀 팝아트스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, 그 팝아티스트한테 죄송하긴 하지만 한 화면에 물론 장난스러움을 담을 수도 있고, 뭐 기쁨만 담을 수도 있고, 뭐 리히텐슈타인처럼 행복한 눈물 담을 수 있고, 다 좋습니다. 근데 어쨌건 저는 어떤 한 화면에 더 많은 어떤 진리를 담고 싶었거든요. 그림에다가 좀 그러다 보니 이제 해달별이 들어가게 되고, 뭐 초신성도 들어가게 되고,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은 빼뜨릴 수 없는 게 종교 쪽하고 물리학, 과학이잖아요. 종교와 과학인 것 같아요, 진리. 그리고 그 종교와 과학 사이에서 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철학인 것이고, 철학, 과학, 종교인데, 그 철학, 과학, 종교에 대한 절절한 생각, 그리고 그 생각을 머리로만 하지 않고 또 손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, 몸으로도 생각해 보는 것, 그것이 이제 예술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그 현수의 그 움벨트 나의 하늘에 대한 서평을 읽어보면 쓸쓸하면서도 아름답고, 또 슬프면서도 뭔가 감동이 있고, 감동과 감사의 어떤 느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참 현수가 그 이제 어젠가 49제였나.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어떤 경조사에 안 가기로 마음먹은 지가 오래됐고, 그게 아마 제가 4년 전에 선언했던가. 그래서 심지어 저는 제 가족이 뭐 한 분 남은 어머니지만 무슨 일을 당해도 아마 한참 후에나 아미고님들한테 알릴까 전혀 모르게 할 거예요. 왜냐면은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. 제가 어쩔 수 없이 알면은 제가 이제 물론 이렇게 조의금 또는 축의금 이렇게 보내는데, 제가 안 가기로 마음먹은 인상 제가 남들을 부를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형평성을 맞출 것이고, 그래서 참 우리 아미고님들 뭐 다 아시겠지만 한 40세가 넘어가니까 친구들부터 죽기 시작하더라고요. 친구들부터.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친구가 죽었던 게 자살이었어요. 40대였던 것 같아. 근데 물론 얘가 좀 그런 급한 성격이 있긴 있었지만, 그 자살의 대부분의 원인이 뭐였냐면은 체불임금 때문이었어요. 체불임금. 그러니까 건설업 부도 파산이죠. 건설업 부도 파산으로 인한 체불임금.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고 건설업주가 망해버렸으니까, 기업이 뭐 파산해 버렸으니까, 그것의 여파로 인한 자살이었어요. 그래서 그때 참 체불임금 보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. 이런 것들을 참 딜레마인데, 그런 것들을 너무
그 리스크를 방어하다 보면은 사업을 할 수가 없고, 사업성만을 키우다 보면은 그런 어떤 피해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, 사업 현장에서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사장을 처벌하는 것도 그것도 너무나 큰 리스크가 돼버린단 말이죠.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예민한 정치적인 문제라서 일단은 언급을 좀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. 그래서 지금 25년 말에서 이제 26년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, 지금의 시대가 저는 22년부터 이미, 그러니까 이런 걸 읽은 적이 있어요. 한 세기가 그러니까 뭐 20세기, 21세기 그러면은 한 20년씩 딜레이가 된다는 거예요. 20년씩. 그래서 예를 들자면 1919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비로소 그게 20세기 시작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러면 21세기 시작은 뭔 것 같아요? 코로나예요. 그러니까 20세기가 상징적으로 전쟁과 함께 시작을 했다면 21세기는 전염병과 함께 시작한 거죠. 그것도 상당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총체적인 이 전환점에 서 있다. 이 인류의 문명이 그런 생각까지도 제 그림에 담겨 있다 보니까 현수가 그것을 어떻게 잘 읽어내서 잘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계몽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성찰과 각성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때가 오는데, 그게 26년부터는 보다 더 강하게 올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제 뭐 경제 공황 같은 것이 오면서 26년 초에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, 거의 뭐 정해진 순서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고, 원래 영적 각성이라는 게 물질적인 어떤 허망함을 느끼게 해주는 게 아주 순서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26년도가 어떤 영적 각성의 시대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면 분명히 물질적인 허망함을 보여주는 이벤트가 예비되어 있겠죠. 예.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오면서 제 움베르토 그림은 더욱더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것이고,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 아미고님들이 더 힘들어졌을 때, 그러니까 지금도 힘드신 분들 많을 텐데, 더 힘들어졌을 때 노아의 방주가 될 수 있는, 고리 방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리라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열심히 해야죠. 열심히 하고, 지금 오큘루스 시리즈도 제가 이제 내년 봄 전시 12월 크리스마스 전시 지하트 임원전, 회원전 전시 때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, 내년 봄에는 오큘루스 시리즈가 나올 수 있도록 뭐 어떤 여신의 목소리와 함께 보여줬던 그 오큘루스 시리즈가 나올 수 있도록 한 2, 3, 4월 2월, 3월에 그거를 스타트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지금은 일단은 도록에 갈 것을 좀 엄선을 해서, 도록에 들어갈 거 엄선해서 빨리 그것을 완성하고, 물론 아미고님들이 찜한 건 다 도록에 들어가요.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. 하게 될 거고. 그래요. 아무튼 뭐 그냥 요새 인공지능 영상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, 비가 오는 정원에 낮잠 자는, 빗소리 들으며 낮잠 자는 강아지, 제가 개띠다 보니까 이 개가 낮잠 자는 영상을 좋아합니다. 왠지 대리 만족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편안하게 휴식하는 강아지를 보면 그냥 나도 그냥 휴식되는 것 같고, 그래서 비 오는 날 초가집에 이제 여기 강아지 잠자는 거, 강아지하고 고양이 같이 나오는 거, 가끔 이제 외양간 소가 나오기도 하는데, 소 나오는 거 좋아합니다. 예, 비가 오는데 소가 비 오는 걸 바라보는 모습, 그것도
굉장히 편안한 휴식감을 주는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인공지능이 만든 영상이라 이게 뭐지? 알밤이구나. 밤이야, 밤. 밤을 이렇게 수확해 놓은 것처럼 만들어놨네요. 참 인공지능 요즘에 진짜 실제하고 구분 안 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. 예전에 박영숙 미래학자가 영화배우가 사라진다. 단 유명한 영화배우의 초상권만 팔리게 되는. 그러니까 일단은 AI가 발달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일단 이름을 얻어야 돼요. 유명해져야 돼요. 그래야지 그걸로 만들어낼 수 AI 기업에게 팔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. 그래요. 제 그림과 함께 저도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야 하는 그런 때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, 일단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그런 때가 되지 않을까. 그거는 이제 어떤 운수로 봐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. 그림이라는 것이 25년 봄에 이 움벨트 시리즈도 그냥 우연히 나온 거예요. 물론 그리고 싶었던 거긴 하지만 촉발된 거죠. 그 때가 돼서 촉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25년은 정말 움벨트 나의 하늘을 완성시켜 나가는 이 세계적으로 좀 인기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시리즈를 하나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만족감이 있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남은 25년은 이제 우리 아미고님들이 찜한 이 그림 비롯해서 찜한 거,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플랫폼에 올릴 그림들, 이런 그림들을 열심히 그냥 아주 일상적인 달 그리고 별 그리고 반딧불이 그리고 그다음에 그림자 잘못된 데 좀 수정도 하고 그런 어떤 일상적인 연말 연시를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.